네, 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 올려보겠습니다. 쿼런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화면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 둔화 속 엔비디아 등급 하향, 금리 하락 신호탄인가?입니다. 이 매크로 지표들이 경기 둔화라는 무게추를 맞추면서 이 9월 금리 인하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다양한 섹터들에서 탄력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여기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여러 군데에서 짚을 수 있는데 네. 큰 타이틀은 실업률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금리가 9월에 하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엔비디아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를 확인하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맥을 짚을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실업률 9월에 금리 인하에 힘을 받는다는 게 계속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헤드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타이틀이 실업률인 것이고 호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올라가면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악재로 바라보게 되면 미국 실업률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조업이나 산업 경기는 계속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6월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약 4%를 전망했고 컨센서스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공 일자리는 7만 개 정도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지만 민간 부분이라든지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와 소매업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포인트로 바라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77.1% 정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의 8할 가까이 내린다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경제 침체 위험을 인식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고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들은 섹터별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금리가 하락한다. 그럼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겁니다. 즉, 금융주회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즉, 모순점의 섹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하락한다라면은 낮은 금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에서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할의 확률로 안 내려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0%의 8할이지만 그럼 금리가 동결되거나 혹은 둔화가 된다고 예상을 하면은 경기 부양책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되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심리가 위축되거나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바라봐진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를 다시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기관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 투자 등급이 이례적으로 하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시스템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긴 할 텐데 지금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 여력에서 불안정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핵심 포인트라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80%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도 월가는 하향을 했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립 의견을 부여한 게 물론 분석가 41명 중에 38명은 긍정을 했지만 80%의 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중립으로 바꿨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이미 충분히 상승을 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즉 아직까지는 3명이지만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관련 이슈에서는 기술주나 금융주 혹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섹터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행 지표인데 지금 현재는 선행 지표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6월 기준에서 이슈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슈에서 ETF에 순유입이 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된다,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1비트코인이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뭐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8,200만 원도 가고 7,900만 원도 가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뭐 1935억 정도, 1억 4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JP모건이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7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건데 8월 이후에 반등할 것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 공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투자 환경 개선과 유동성 증가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럼 인하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후행 지표가 선행 지표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빅스 공포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없고 뭔가 체크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데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JP모건 같은 경우가 얘기한 것이 뭐 일본의 한 기업입니다. 근데 14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한테 나누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0.67% 14만 개 정도가 마운트곡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매물대가 나오면 이것이 흔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0.67%라고 한다면 주식 종목으로 치면은 하루만 해도 손바뀌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거를 JP모건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유동성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들을 체크하면서 이거는 곧 단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0.7%에도 흔들릴 정도로 이런 단기 이슈이니까 이런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기술주나 금융주 그리고 암호화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제 둔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라. 이런 결과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할 시에는 유틸리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 금리 동결 시에는 이 필수 소비재나 금채권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은요, 최근에 이 금리 인하라는 곳에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최근 그 관련주 동향이 궁금한데요. 관련주 동향 같은 경우 네. 체크 요소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체크 요소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있는데 제가 타이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의 확인의 체크 요소가 여러 가지로 나뉠 겁니다. 자, 그런데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네. 금리 인하 시에 이자 수익 감소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의 이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 그런데 금리가 인하해도 체크할 수 있는 요소가 반대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JP모건 같은 경우죠. 전통적인 금융업이라고 보시면 좋고 후자 같은 경우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회사입니다. 버크셔는 투자나 M&A, 인수, 합병,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보험도 포함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똑같은 금융권이지만 양방향 흐름의 수급이 언제든 변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 두 부분을 상시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에 더해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릴 겁니다. 헤드라인에 조금 전에 제가 엔비디아는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에 월간은 중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증시가 AI 시장이나 GPU 관련해서 아예 오늘 제가 종결을 내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AI랑 데이터는 그냥 엔비디아 그리고 AMD만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자, 가장 이제 화두가 될 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영역이 올라올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서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이곳에 연결을 하고 사용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지금 듀얼 코어라고 옛날에 과거 때 뭐 저 어린 시절이죠. 앵커님 아기 때 듀얼 코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멀티 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시죠. 저는 1코어 그리고 아래 지금 자막 금리 인하 관련주 보이시죠? 1코어 2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단에 지금 여기에 자막이 보입니다. 1코어 3스레드를 쓰고 있는 거죠. 앵커님이 보고 있고요. 그럼 네. 우린 2코어를 쓰고 있는 거고 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4코어, 뭐 8스레드 정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TV 자막 흐름 이런 것들이 멀티코어로 설명이 되는데 정식 명칭으로 치면 네트워킹 인터 프로토콜 서비스입니다. 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네. 자, 그래서 말이 조금 더 짧아집니다. 개인이나 회사 조직, 지금 이런 것들을 써보자.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로컬 시스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 우리 어떻게 해버릴까? 이걸 인터넷이라는 말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자, 우린 이런 것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세상을 많이 바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전에는 익스플로러, 인터넷이라는 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원이 되면서 월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승전 마이크로소프트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도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 뭐 GPU 기반의 반도체 영역이라든지 웨이모만 체크해라. 뭐 이 정도의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GM, 제네럴 모터스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릴 거예요. 과거에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크루즈입니다. 그 계열사입니다. GM의 계열사인데 자율주행 택시가 있었는데요. 구급차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119, 911차가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보 택시 같은 경우 그래서 GM은 뭐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을 방해한 적은 없다. 우리가 119 하시는 분을 막은 적은 없다. 하지만 구급차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이런 택시가 GM이 결국 무인 택시에 손을 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GM 같은 경우 크루즈 컨트롤 하면 괜히 GM일 것 같잖아요. 네. 뭐 괜히 계속하고 그래서 분명히 기술을 갖고 있지만 손을 뗀 거인 것처럼 비교군으로 살펴보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좋을 때, 즉 웨이모가 좋을 때 딱 GM을 봤는데 GM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런 것들도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의견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는 공격적 투자 자산의 메시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를 필두를 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국내에는 두나무 관련된 거 카카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기술 투자 같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 이것도 상당히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버릇처럼 체크하시면서 네. 관련 정보를 기준 잡고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조금 줄여서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대형주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체크하면서 AMD,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흐름부터 이 비트코인 관련 기술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까지 확인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식 vs 부동산 변동성 부채 폭풍을 대비하라입니다. 이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 경우 코스피가 최대 30% 이상 급락을 해서 2,000포인트 밑으로 추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시장 방향을 잘 예측해야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영향이 있어서 부채라는 말과 함께 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금융이나 주식, 부동산 대체적으로 굵직한 전체가 부채라는 키워드에 움직인다. 이 부분만을 체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드릴 거고요. 첫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변동성에서 부채 폭풍을 대비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선행, 후행으로 대부분 나뉘게 됩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선행지표라고 말을 하고 부동산은 후행지표이다. 그리고 파동의 진폭이 주식시장은 뭐 변동폭이 크고 부동산은 이게 뭐 파동이 느리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흐름도 우리가 그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짚어드릴 건데 네.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님 그 김병환 후보님께서 금투세 폐지 필요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것들을 선행과 후행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두 번째로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2금융권의 건전성, 네 번째는 건전성까지 파악을 했답니다. 다 부채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요약을 드릴 건데요. 네. 한국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부동산을 1번으로 언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모승되는 선행 지표를 예시를 들어갈 거예요.
주택을 착공 및 허가의 건수, 그러니까 누군가 주택을 원해서 주택 착공 및 허가를 하겠죠. 자, 이거는 미래의 주택의 공급량이기 때문에 PF를 살펴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건설업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계의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신규 주문이나 생산량, 혹은 고용 여러 가지를 산출해서 이 지표가 상승하면 건설업계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선행 지표로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입니다.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담보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금투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순되어진 후행지표를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걸 잊지 않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GDP 성장률은 후행지표입니다. 주식 증권이지만 그리고 고용 데이터도 끝나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 실적도 후행지표입니다. 우리는 네. 컨센서스 추정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선행으로 부동산 부분과 지금 주식의 선행 후행이 섞이고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전체가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그럼 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6조가 가계대출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은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선행, 후행 구분 말고 부동산 관련주나 너무 이쪽에 쏠리면 안 되잖아. 부채가 늘어나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례대출을 쉽게 말하면요. 아이 낳으면 1%대로 돈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5개월 동안 대출 총액이 6조 원 가까이, 6조 원까지 급증했다는 것이 이런 헤드라인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 증가가 된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부채는 늘어났는데 선행 지표예요. 그럼 금감원장 후보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금융규제 가능성에 대한 강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의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이슈가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동산 관련주는 변동폭을 더욱더 강하게 줄 것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파트 전세가 폭주 시즌2라는 게 생길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경고음이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낼 겁니다. 바로 꿈보다 해명이라는 겁니다. 해몽이라는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가 1%대에 계속 6조 원이 나갔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때 임대차 2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겁니다. 네. 아무튼 2000년 7월에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못 쫓아낸다 그겁니다. 즉 100만 원인데 105만 원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8주째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거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미리 시행되기 전후에 이미 올라갈 것을 소비자, 이미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해버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약 갱신권이 만료되면서 전세값이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제기될 것이고 신생아 특례 1%대, 5%대 금리가 다시 붙게 될 겁니다. 즉 연결해 보면 전세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채 문제까지 이슈가 될 거니까 이 부분 가계부채의 상승을 유발하게 될 거니까 계속 자세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이 부동산 관련주에서 투자 시그널 보내주시면서 외인 수급 방향 또한 계속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S 차트 선상에 혹시나 차트 지원 가능하시면은 차트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차트 선상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HTS 연수주 6.3조 원이라고 유지라고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즉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기본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원전의 핵심 설비라든지 핵 연료 취급 설비, 그리고 핵 운반, 그리고 원자력 개통, 보조기기 등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원전 관련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금일 제철소 AI 기술과 파생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AI 적용은 몹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해서
소결 공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소결 공정이 뭐냐면 철광석 가루라든지 코르크 가루 그리고 석회석 등을 혼합해서 작은 입자들을 큰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AI와 접목을 시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AI가 하게 되니까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AI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일관되게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또한 생산성이 증가가 될 거고 생산 속도가 몹시 빨라질 겁니다. 종합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소결광의 품질을 향상시킬 겁니다. 즉 단순하게 원전으로도 좋은데 여기에 AI 이슈까지 편성이 될 겁니다. 차트적 흐름 같은 경우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 지금 또 잠시 차트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지금 차트 선상에 그리고 음봉 공략으로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은 3%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AI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